오리엔테이션 4회차 마무리 시간이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주간의 여정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죠. 3주차에는 갈 수 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들, 서류에 대한 필터링, 그리고 학교별 목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시간에 자신의 진로 희망적인 부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씀에 있어서 자신의 꿈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는 노력을 내가 중학교 시절에 어떤 식으로 해보았느냐,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로에 대한 도입부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을 좀 써야 되냐, 생활기록부는 뭐냐, 이런 것들,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적인 샘플 예시들. 그래서 자기 생활기록부들을 이제 지난주에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분량이 없었나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다들 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잘 못 읽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메시지는 생활기록부가 빈약하다 그래서 결코 디프레스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생활기록부가 정말 소위 제가 좀 약간 좀 세게 얘기하고 비속어로 얘기해서 깡통인 경우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합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유인즉슨 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하기 위한 보조 교재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메인은 자기소개서랑 면접. 뒤집는다는 표현이 있죠. 생활기록부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잘 봐서 뒤집었다, 이런 표현도 이상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냥 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의미 부여하면 시작도 전에 벌써 진다는 느낌으로 출발하니까 별로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면접과 자기소개서 중에 면접의 기출 범위이자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내신 대비 기간에 돌입할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중간고사 망쳐가지고 5월달에 선생님 저 더 이상 입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작성해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5월 초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개서가 뭐 완성본일 리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1, 2, 3, 4주차 걸쳐가면서 자기가 맨 마지막 과제로 나는 출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것들이 존재해. 그치? 진로 부분에 대한 녹음,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런 걸 토대로 기초적인 자기소개서 뼈대를 흉내내가지고 가지고 오면 거기서부터 청산이 시작된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백지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써볼까를 같이 고민하는 걸로는 첨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놓은 어떤 근간이 있어야 첨삭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해요. 일단 전학인연과 연계한 지원 동기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상고 학생들은, 상상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듣지 않아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상상고는 네가 우리 학교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학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설립된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 지원한 지원 동기, 연계할 것을 쓰라는 건 내가 그 학교여야만 하는 이유를 그 학교의 아이덴티티에서 찾는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을 뽑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동아리 장으로서 후배를 뽑는 행위랑 비슷해. 여러분들이 동아리 수장인데 후배가 내 동아리에 가입하겠다고 왔어. 근데 그런 후배가 한 100명쯤 되는 거지. 난 한 10명만 뽑고 싶은데. 자, 그럼 골라야 될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고를 거냐를 토대로 면접을 본다. 근데 면접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초적으로 너는 왜 들어오고 싶니? 우리 동아리를 물어본단 말이야. A 후배는 네, 선배님이 만든 동아리가 제 고등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하고, 어떤 B라는 후배는 선배님이 만든 동아리의 취지가 이런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 걸맞게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도움을 주고 또 저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한다. 솔직한 건 A가 솔직할 수 있는데 듣기 좋은 건 B란 말이야. 이해가 돼? 여러분 용인에 보고 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교육도 있고 급식도 맛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없다고. 그치? 우리가 체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네가 용인외대보고 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너 외고 국제고 왜 가고 싶은데 상사고 북이고 왜 가고 싶은데 물어보면 뭐 많은 동아리 활동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문이 된다고. 동아리 활동 다른 고등학교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게 우리 학교여야만 하는 이유가 되느냐? 네가 우리 학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우리 학교여야지만 충족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참 힘들다. 예를 들어 좋은 공부하는 분위기, 면학 분위기 얘기하면 그럼 일반고 가서 면학 분위기 안 좋은 데 가면은 너는 대학교 잘 못 갈 것 같아? 같은 질문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답의 공통점이 뭐냐면 면접을 하는 사람을 물어볼 때 네가 말한 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해. 그게 아니면 너 안 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그 학교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즉 그 학교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권학 이념이다. 예를 들어 용인외대부 자율성, 창의성, 인성, 세계시민 의식을 강조하는 용인외대부고는 내가 저런 걸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니네 학교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위성이 있다는 거야.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솔직히 이 권학 이념이 정말 어처구니 없거나 그런 걸 배우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 예를 들어서 자율성, 창의성, 인성 같은 경우도 설명회를 가야 아는 건데 얘들이 말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막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게 아니라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얘네들은 창의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새롭게 그냥 재정의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아야 여기에 연계한 내가 왜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권학 이념을 정해 상상하는 필요가 없고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회에 기여할 봉사에 대한 연구, 남학교다 보니까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러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 학교에 들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거 우리 학교 말고 다른 데서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 왜냐면 이건 이 학교의 근간이잖아. 설립된 뿌리란 말이야. 그걸 면접관이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 권학 이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좋다. 근데 대표적으로 김천구가 권학 이념과 연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운 친구. 너무 옛날에 지어지면서 좀 거대한 뜻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육 목표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하게 돼요. 권학 이념이 아니라 그 학교의 지향적 교육 목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별로 경기예고라든가 수원예고, 성남예고 등등 이런 것들 교육 목표나 권학 이념을 이렇게 미리 좀 적어놨으니까 가고 싶은 학교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학교별 자기소개서의 작성 요령을 짧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용인외대보고 쓰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야. 용인외대보고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형태의 계획이나 진로희망 사항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아니 쌤, 미래에 50살 된 내가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룰지를 생각해보라며요. 그럼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야.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쌤, 저 내일부터 숙제 잘해요. 미래지향적이잖아. 자, 오늘 내가 숙제를 잘해올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숙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반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구도 있지. 지금까지 숙제를 꾸준히 해왔고 출제를 항상 좋아하는데 꼭 그런 친구는 이제 학교나 학원에 빠질 때는 되게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지금까지 행보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지. 앞으로 얘가 잘해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숙제를 해왔으니까 앞으로 잘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건 신뢰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집중해서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성은 주로 리더십이나 생각식을 많이 쓰고, 뭐 이건 맨날 하는 얘기죠. 단체 활동에서 집단 이성을 가리고 뭔가 사회. 그래서 자율동아리 같은 거 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이 차별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붙어서 주제 탐구 활동을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상도. 이 학교 좀 웃긴 학교죠. 너 왜 들어오고 싶어? 너 들어와서 뭐 할래? 너 꿈이 뭐야? 안 물어보. 안 궁금한. 알바하고 그냥 뭐라고? 야, 너 뭐 해봤는데? 너 뭐 해봤어? 주로 수학, 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탐구, 또 인문사회 관련해가지고 토론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어떤 시사를 탐구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깊이 어필이 좀 가능하다. 선생님, 외대부분은 깊이 어필이 좀 어렵나요? 예를 들어 외대부분은 대놓고 내가 미적분을 막 이렇게 학습을 해본 걸 티를 내고 이러고 있으면 좀 보편적인 자기소개서가 돼버려서 매력이 없어요. 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수학과학에 대한 깊이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딱 이렇게 올라간 그런 어깨 으쓱할 만한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어필하기 좀 가능하다. 독서 300장씩 3권 써야 되니까 책 선정 3권 미리 해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제일 아이디어죠. 북일고 남자학교 사실 성적이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고 입학 지원 동기, 입학 활동 계획, 졸업 진로 계획, 인성 이런 거 다 합쳐서 800자. 그리고 너 공부 어떻게 했는데 공부 어떤 거 해봤는데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어떤 거 해봤는데 잘 700자 이런 것들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쉬워요. 이 학교는 꽤 쉬운 편이고 김천고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활동이 좀 미진했어도 쓸만한 학교. 주로 자기 주도 학습을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이 좀 많이 적은 학교예요. 외대보는 거의 한 1000글자 가까이 쓰는데 띄어쓰기 제외로 여기는 띄어쓰기 제외 500자밖에 못 쓰거든. 온전히 500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왜 들어가고 싶은지랑 같이 써야 돼가지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인성 영역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거의 뭐 에세이 쓰듯이 수필 쓰듯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남학교인데 인성 영역 쓰다가 머리 쥐어뜯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피소드 2개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에피소드 하나 내가 조별과제에서 뭐 했다, 리더십을 발휘해봤다. 에피소드 2 내가 봉사활동하면서 뭘 배워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를 그냥 옴니버스 구성으로 2개를 갖다 박는 경우가 많고. 동산고등학교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인성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다 합쳐서 900세 입학 지원 동기, 주도학습, 입학 활동 이렇게. 인성 영역에서 주로 이제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 같은 것들을 실천해본 경험은 좀 유효한 경우고요. 자, 외고, 경기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전부 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외고의 특성이죠. 외고의 아이덴티티. 학과와 자신의 진로가 내용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남 외고의 아이덴티티, 수원 외고의 아이덴티티, 경기 외고의 아이덴티티도 중요한데 외고는 외고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학과를 정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중국어 학과를 가고 싶어. 왜? 라고 물어본다고. 왜 중국어 학과여야 하느냐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거기가 제일 경쟁률이 나아서 이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독일어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럼 독일어에 대한 관심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어 학과에 가고 싶다. 왜? 그럼 제가 일본 문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 많이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흥미가 됐던 학술적인 형태가 됐던 그런 학과에 대한 연계성을 좀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문화와 관련해서 같이 좀 엮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꿈과 해당 문화, 독일어 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독일의 환경 정책, 독일의 어떤 법적인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가진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흥미를 가지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외고라 그러니까 영어 학습 방법 막 쓰는 친구들도 많고 나는 어떤 식으로 뭐 학습을 해보았다. 근데 그게 막 특이하지도 않은 거지. 그러면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맞다. 학습 방법은 안 쓰는 게 맞다. 국제고. 동산국제고 꿈꾸는 친구들 꽤 있고 성심도 일부 있을 텐데 국제고는 그러니까 원래 국제고랑 외고의 차이점을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고랑 외고랑 다 문과 지향적인 학생들이 좀 쓰는 경향이 있는 학교야. 그나마 성심이 좀 예외이긴 하지. 거기는 이과 수업이 좀 깔린다고 자꾸 홍보를 하니까. 외고는 어문학 계통의 특성학교고 국제고는 원래 목표는 해외 대학을 진학하게끔 만들어주는 고등학교. 원래 유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원래 거나 취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국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수행되고 있어. 실제로 뭐 동탄국제고나 이런 데가 경기외고보다 유학 실적이 다 좋지 않고 경기외고도 외대고보다 유학 실적이 다 좋지 않지. 하버드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데에 대한 실적은 애초에 좀 애매해. 그럼 이제 원래 권학이념은 결국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보아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영향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잠깐 훑어봤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론입니다. 잠깐 훑어봤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영역 탭입니다. 이건 모든 학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탭이니까 그냥 다 새겨두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제시된 자기소개서에 자기주도 학습을 작성하는 요령은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 채용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활동. 이거밖에 안 와요. 요것만 읽어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 내 중학교 생활 지난 2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을 실천해본 경험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게 있어? 이게 약간 문답 형태가 약간 체근하듯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뉘앙스를 풍겨서 좀 잘못 다시 얘기해볼게.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내가 중학교 생활 동안 그런 경험 뭐가 있어? 여러분 공부는 계속 학습은 공부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신 대비를 했던 경험이다. 플랜을 짜놨다. 내가 며칠 전에는 국어를 해봤고, 뭐 시험 3일 전에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 나도 이제 막 시험 뭐 28일경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어느 날을 뭐 주도 하고, 뭐 주도 하고 달려 체크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다. 공부 방법 그리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공부했는지, 학습했는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형태의 학습을 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걸 잘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 이게 주도적이냐 하면 애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의 기준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시험 대비로 혼자 열심히 학원을 안 다니면서 해도 괜찮고 그게 주도성 있는 거냐? 얘네들이 생각하는 주도성은 그런 게 아니라. 시험 공부 열심히 해본 경험, 아니면 내가 플랜을 열심히 짜서 열심히 학습해본 경험, 얘네들은 그건 디폴트야. 당연한.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든 엄마든 누가 나한테 하라고 안 했어. 선생님 시험도 나보고 누가 등점인 거 아니야? 시험을 봐야 되잖아. 시험 안 볼 수 있어. 시험이라는 목표의식이 있는 형태는 좀 퓨어하지 않다 이거야.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수한 나의 내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무언가 탐구해본 경험이 요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요 이야기를 학습 방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량, 너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는 게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당연한 값이다 이거야. 기준을 좀 높게 잡아야 돼. 나 시험 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인터넷 강의 듣고 뭐 나만의 필기하고 교과서도 막 2번씩 막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 자랑할 게 아니야. 그럼 자랑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스스로 내 꿈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고민해본 겁니다. 그런 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 에피소드의 그 발현 방식이 이거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 내용이 자신의 진로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시간을 내서 찾아보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 숙제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 진로에 관련해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누가 시키지도 않아. 혼자 탐구해보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과에서 출발해서 어떤 활동, 이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나의 진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의 연결고리를 서술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적어야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샘플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끔 샘플이 잔뜩 있으니까 오늘 좀 두껍지. 그러니까 뒤에 샘플이 잔뜩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자율적인 활동과 경험을 쓰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기, 스타트 부분이 교과라든가 활동 부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 채우려고 하는 거야. 생기부가 안 채워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네가 해봐야 거기서 이걸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활동 안 하면서 그냥 어떤 걸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행위로는 자기소개서가 진척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영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외부 활동들을 조금씩 해야 된다. 외부 활동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집에서 보고서를 써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뭔가 탐구 활동을 해보거나 하는
탐구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면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해가지고 읽어보는 행위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서 그게 왜 그런 걸까? 그게 진짜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진 행위가 탐구 활동. 실패로 끝나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교과목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진이야? 땡진이 학생? 지금 받아. 네, 잠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금 밑에 보면은 교과목 공부 방법이랑 이외 활동을 가지고 이제 VS 해놨는데 너무 당연하게 좀 대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왔으니까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교과목 학습 방법 부분을 보시면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했다라는 공부 방법이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지금. 왼쪽 대 오른쪽 어떤 자기소개서가 더 괜찮아 보이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선생님 그냥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좋게끔 생각되게끔 가지고 왔겠죠.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쩌라고. 그게 실제로 좋은 걸 내가 봤어. 왼쪽 부분처럼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직접 한번 읽어봐. 지금 잠깐 한 1분, 2분 정도 시간 될 테니까 직접 한번 읽어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왼쪽에 있는 저 교과목 공부방법이 2016년도부터 2018년 사이 3년 동안 유행했던 방식이야. 이유인즉슨 2016년도에 서울대 합격생 자기소개서 같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공개됐을 때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 검은색 펜 이게 세 가지 3색펜 가지고 공부해서 필기법이랑 형광펜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빨간색 부분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게 유행을 했었어. 엄청 유행을 했어. 근데 그게 언제라고? 2016년부터 18년이야. 너무 옛날에 트렌드가 한참 옛날이었어. 그래서 심지어 외대보고 같은 데는 배드 자기소개서 샘플 사례 같은 걸로 맨날 꺼내들어 학습하는 거. 안 좋다. 좋지 않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 내가 노트 필기 방법, 나만의 뭐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꼭 쓰고 싶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고 펼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건 나쁘진 않겠지만 심지어 오답노트 쓰는 것들도 별로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뭐 작년 설명이 기억나네. 오답노트 자기소개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하는 건데 왜 이게 자기소개서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박사장은. 그래서 학습 방법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토대로 한 자신의 탐구,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 과정들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해됐나? 그래서 끊임없이 선생님들도 여러분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그리고 이게 가르치는 게 그거 왜 그런데? 그거 진짜야? 이거 진짜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왜 그런가? 나도 이제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인터넷의 발전과 이제 인공지능 등에 대한 발전에 의해서 지식을 접하는 게 너무 쉬워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에서 나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다면 구글이 신인 종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제로 그 종교의 추종자가 되겠지만 어디에나 있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구글이시잖아. 근데 검색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면 어느 순간 우리 의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우리 수행평가 낼 때도 긁잖아 그냥. 긁어갖고 그냥 복사하기 클립보드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어느 순간 그게 진짜인가 참인가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지. 정보를 그게 진짜인지 참인지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어떤 교양과학이라든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로우한 채로 이제 살고 있는 경우가 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학술적인 자료를 받을 때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왜 그렇지 내가 그런 걸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게 활동으로 구현되면 그게 자기소개. 오케이. 자 다음 권학이념. 요거는 이제 뭐 사상적으로 신경 안 되거든요. 권학이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학이념과 연계한 학교의 지원 동기. 권학이념 부분을 연계하는 게 어려워 실제.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주로 억지로 연결하기보다 권학이념을 직접 쓰는 애들도 많다니까. 외대부고 들어가고 싶은 이유에 자율성, 창의성, 인성을 중시하는 외대부고의 학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을 그 학교가 나를 어떤 식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외대부고 왜 들어가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외대부고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외대부고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 그래서 여기는 왜 들어가고 싶은 데에 해당하는 거야. why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 같은 경우도 주로 내가 꿈이 이건데 이 꿈을 이루는데 이런 역량이나 자질이 필요해. 근데 너희 학교 그런 역량이나 자질을 잘 키워준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나 너희 학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로 쓰게 된다. 소리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왜 이 학교여야만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예요. 왜 그거 아니 나한테 이거는 그냥 감정이 호소하는 거고 왜 그 학교여야만 하냐. 그 학교에서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지원한 학교가 내 꿈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인가 요거를 고민하면 요거를 쉽게 써.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헷갈려 하는 거야. 지원 동기 왜 들어가고 싶은 거랑 들어가서 뭐 할까를 여러분이 되게 동일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말 많은 한 80, 90% 친구들이 자 용인애들은 왜 들어가고 싶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고 AP나 뭐 이제 소크라테스 디베이트 포럼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있는데 활동을 얘기하는 거 네가 들어가서 뭘 할까? 왜 들어가고 싶냐? 나는 why를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how를 얘기하고 있다. why랑 how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역량을 키울 거야? 이 둘의 차이가 느껴져? 왜 들어가고 싶어? why?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그 역량을 키우고 뭘 할 건데? how?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그냥 붙여서 한 달락에 갖다 박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밑에 샘플 읽어보시면서 좀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입학 후 활동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십시오. 말 잘 듣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가서 외과 의사로서의 역량을 가다듬고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서 전공의 과정으로 몇 년을 치르고 그래서 어디 학과 교수가 돼서 수술법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 궁금하다. 너무 미래라고 너무 미래. 지금 당장 내일 우리 지금 내일 뭐 먹을까 아니면 월요일날 급식 메뉴가 뭘까 이것도 지금 까마득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 30년 40년 뒤 이야기하는 게 선택적이 부족하다. 심플하게 학교 들어가서 뭐 할지 정도나 아니면 장차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어필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대신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지. 이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강 때 오리엔테이션 2강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 직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외교관 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은데 아직도 외국교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제 취직 업할 때 없어진 지가 언젠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내가 이제 건축학과가 되고 싶어. 그럼 건축학과가 있잖아. 건축가가 되고 싶으면 건축학과가 있잖아. 학과가 있는 경우는 괜찮아. 자격증이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학과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에 가거나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같은 데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유엔에 있는 어떤 사무국이나 이런 직원 그런 데 가려고 하면 그거는 채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다. 나도 유엔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유엔에 일하는 지원 되려고 하면 뭐 그쪽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모르다. 그 사람이 꿈꾸는 부분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걸 쓰려면 내가 그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하우에 해당하는 거야. 들어가서 뭐 하겠다. 네, 들어가서 이런 거 할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은 중학교 때 아쉬움. 내가 이거를 하다가 여기서 조금 한 2% 모자라네. 이런 걸 들어가서 좀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에피소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지. 그래서 나는 실패한 실험도 상당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야. 여러분이 과학 실험을 했어.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제 변이 같은 거를 막 신경을 썼는데 이게 변이 컨트롤이 좀 안 된 거야. 통제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내가 유의미한 수치를 뽑아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상상고나 독일고에 아니면 동상국제고에 어떤 동아리에 들어와서 그런 실험을 다시 재개해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미래에 뭐 하겠다는 덤구러에 던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해봤는데 좀 모자랐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니네 학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챙겨가지고 내가 이걸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나아가서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좀 설계하고 다른 것들도 확인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어야 설득성이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때 활동과 연계하는 형태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스토리가 주도학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스토리는 사실상 누구나 뼈대가 쉽다 이거야. 내가 거기 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됐어? 스타트 부분이 내 꿈에서부터 시작해. 주로 윤영기를 팔아먹어. 어릴 때부터. 제발 항공에 관심이 많았어. 막 그렇게 에어쇼도 갖고 로켓만 보면 환장할 것 같고 추진기에 보면 오 스페이스에서 발사체 보면서 막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중학교로 와가지고 로켓 같은 것도 쏴보고 뭐 중학교 생활에서 이런 과학 탐구 대회 같은 데서 이런 경연 과학 노술대회 참여하면서 내가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 뭐 화학 같은 거 배우면서 이런 로켓 추진체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 보면서 중학교에 이런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켓 추진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나의 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이제 용인외대고가 북일고가 이제 북일고의 어떤 로봇 그 동아리라던가 이런 그 항공체에 대한 어떤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학교의 건화기념이 이런 아니면 그 학교의 어떤 교육 목표가 이렇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부합한 제가 꿈꾸는 직업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스토리가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스토리가 중간 부분이 뭐야? 내가 중간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시작과 끝이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시간 관계상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들어가서 뭐 할 건지가 나와야 돼.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 서순상 흐름이 자기소개서 한 번에 끝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로 제일 알기 쉬운 자기소개서야. 시간 순서의 흐름에 자신의 성장 흐름과 이 과정에서 그 끝에 결국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할 겁니다까지 마무리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3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진로 과거, 현재까지 자기 주도학습, 앞으로 뭐 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제일 알기 쉬운 자기소개서. 근데 그 알기 쉬운 자기소개서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인성입니다. 기승전결이 끝나버렸다. 내가 유년기 때 그런 꿈을 꿨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짜잔 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쿠키랑 것처럼 내가 등장을 해야 된다. 인성.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인성만 혼자 독립적인 케이스가 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인성을 쓰는 방식은 테크닉이 되게 많아. 일단 첫째로는 이 인성 요소를 여러분이 그냥 쓰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자기소개서는 정보 전달의 목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야. 나는 나에 대해서 그럭저럭 잘 알고 있는데 면접관은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야.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정보가 이상하잖아. 비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보를 맞춰주려고 내가 면접관한테 알려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나를 소개하는 건데 포장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쓰는 거죠. 너무 과장해서 쓰면 또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인성을
정보 전달을 통해서 내 인성이 훌륭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야.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인성 요소를 잘하고 싶어. 내가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냥 글로 한 줄로 그렇게 쓰면 되나? 전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뭐야?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혓바닥이 길어진다. 주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로 쓰기가 어려워합니다. 쓰기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운 게 맞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성 요소는 애초에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인정을 해버리면 편하다.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이다. 한 5, 6줄이든 10장을 쓰든 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인성이 파악이 돼. 안 되잖아.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우리 서로 인정하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인성 요소가 잘 드러나 있고만 쓰자 이거야. 예를 들어 내가 배려심이 좋아. 내가 친구 잘 배려. 친구를 잘 배려해본 경험을 쓰는 거지. 내가 리더십이 참 뛰어나. 그럼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을 써야 한다 이거야. 근데 그 과정이 드러나게 쓰는 게 참 어렵다 이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과정을 증명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 소리야?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를 과정으로 얘기하면 어른들이 잘 안 믿잖아. 선생님들이 잘 안 믿잖아. 그래서 뭘로 증명해야 돼?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 그렇지? 너희들이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회에 참석했어.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써? 상을 쓴다. 어워드를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팍팍한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인성조차도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계속 설득을 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 나조차도 그랬어. 내가 고등학교 때 RCY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뛰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씩 뭐 경기를 모시게 해가지고 나오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 받고 나서 나도 인성 요소에 내가 봉사심이 뛰어나.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 이런 식으로 썼던 기억이 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다 이거야. 그 상장이 나의 인성적인 부분을 대변할 수 없다. 내 봉사 시간이 그 내 인성적인 요소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성적인 요소가 뛰어나다는 걸 과정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좀 디테일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성 부분은 나중에 가서 쓸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영역. 주로 협력심이나 리더십, 배려, 희생, 나눔 이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어차피 남은 시간 오늘 내내 샘플 불러서 끝날 거예요. 결국 상상고는 여기 권한인형과 주도학교 때 2, 3번이 나라는 거야. 상상고는 1번과 4번밖에 없어. 다른 학교들은 1, 2, 3, 4번이 다 있지. 내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한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줘. 이거 여기 찾아봐야 없어요. 내가 정리해놓은 거예요. 열심히 막 페이지 넘기면서 이게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아봐야 소리가 없다고. 일단 내가 구성 요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페이지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이게 뭐라고? 자기 주도 학습, 주도성을 어필하는 곳이라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다? 내 공부 방법, 노트 필기법 이런 것들 위주로 쓰면 안 된다. 최대한 피하자. 도저히 쓸 게 없으면 그때 가서 쓰는 것이 나아. 두 번째, 권한이념과 지원 연계동기. 권한이념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도 좋고 권한이념을 가지고 뭔가 내가 왜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핵심은 내가 그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왜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냐, 내가 왜 그 학교여야만 하느냐 이 메시지로 바꿔서 질문을 던져주면 조금 해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선생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야. 1번은 이런 건 별로고 2번은 이거 쓰기 어려우니까 질문을 좀 바꿔봐. 왜 그 학교여야만 해? 그 학교에 들어가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보라는 거지. 입학 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how에 해당하는 거지.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식의 활동을 할 거냐. 이 활동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가 되면 Y랑 how의 경계가 무너진다. 다시 how는 동아리 같은 얘기 많이 쓰는 곳인데
또 외대부고 동아리, 동탄국제고의 동아리, 북일고의 동아리에 다양한 활동들을 꿈꾸고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와우, Y랑 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건 그 학교의 지향점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니까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룰 겁니다. Y와 하우가 좀 분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성, 이거 어차피 텍스트로, 네가 10장을 쓰든 20장을 쓰든 인성은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인정하라고 말해. 그래서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어차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좀 편하게 써. 뭐라고? 에피소드, 에세이 쓰듯이, 수필 쓰듯이 쓰라. 조별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 갈등에서 뭐 이런 것들도 쓰고. 외대부는 갈등에서 좀 안 쓰는 게 좋아요. 갈등에서도 어차피 엔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A랑 B가 싸웠다. 내가 좋은데 서로 악수, 화해, 끝 이렇게 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갈등에서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어디서, 이 요소들을 어디서 찾아야 돼? 이 소스를 어디서 찾아야 돼? 이 두 가지. 3강에서 했던 생기부에서 시작 소스로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생기부에 안 나와서 내가 그냥 했다고 주장해야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해돼? 아마 그렇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어필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 왜냐면 너희들이 4월달, 5월달에 써온 자기소개서의 80%가 나라 활동이기 때문이야, 미래적으로. 왜냐면 이게 유의미한가? 라는 질문을 컨설팅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때 아니야, 3학년 때 그냥 우리랑 하는 활동으로 다시 채우자, 덧칠하자, 이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 생기부를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네, 나이스하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없다, 대부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기부에서 찾아봤을 때 마땅히 쓸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제 3학년 탐구 활동을 뭘 해야 될지를 5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같이 나눠가야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자,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신에 이런 걸 쓰면 정말 안타깝게도 열심히 써놓고 이런 미스 하나로 박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았어요. 사실 그 전형 읽어본 사람들, 제가 1주차 때 학교 전형 열심히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정복하면서 읽어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님들 시험 점수 쓰면 안 돼. 몇 점짜리입니다, 제가.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날 좋아해 주겠지. 영재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원 몇 시간 수료 이런 얘기도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거 굳이 어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위에 거는 이제 웃으면서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저런 걸 못 봤었는데 요건 좀 조심스러워. 혹시 왜요? 제가 골프나 슬러 같은 거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문제인데, 해외에서 무언가 해보았던 활동이 저거에 포함되느냐라는 영역이 좀 가물가물한 게 있어요. 해외여행, 해외 봉사활동 이런 것들, 해외 봉사활동이 제일 클 것 같아요. 해외 봉사활동이 과연 그럼 우리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인가? 기준이 좀 그 경제적 지위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낮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좀 고맙게 생각하면. 아니 주변에 한국에도 힘든 사람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여행 중에 어떤 인식이나 경험을 쓰는 것들이 나는 좀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리스크를 회피하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려면 나는 안 쓰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필해야만 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죠.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조율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죠.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은 모든 및 프로젝트 활동 점수. 그러니까 이게 기관을 쓰거나 그 활동을 어디서 했는지를 명시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돼요. 경기도 꿈의 학교 같은 경기도 꿈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주대학교 어디 뭐 대학교 영재원 실험 이런 거. 근데
실험을 그러면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만 안 쓰면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내가 이미 많은 학교 그 관계자들 얘기를 나눠봤을 때 어디서 했는지 안 나오면 면접 때 그거를 탈락시키려고 물어보진 않는다 이거야. 가만 생각해봐. 누가 봐도 중학생이 하기가 어려운 실험이야. 바이러스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대장균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수돗물 정제물과 어떤 거에 항균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집에서 대장균을 배양할 수 있냐? 샬레에다가 이렇게 배양할 수 있냐? 누가 봐도 어디선가 과학실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게 학교인지 아주 대학원인지 여기 강습대 뭐 과학교육과 실험실인지 모른다. 근데 그걸 안 썼어. 어쨌든 내가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 어디서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되게 다분히 악의적일 수 있지. 근데 말하는 순간 자칫 다 감정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대신에 그 실험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가 그 실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실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 실제로 초점이 너 어디서 했어가 아니라 너무 구라 아니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실제로 한 거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쓸 때는 이 기관명을 좀 안 쓰는 게 좋다. 자, 축제 이름 쓸 때 세 번만 더 생각합시다. 축제 이름이 학교 이름이 박혀 있는 경우 좀 생각해 봅시다. 인성 영역에서 축제 부스 운영된 에피소드를 쓰음에 있어서 성복제에서 이런 얘기 쓰다가 박살나는 경우, 흥덕제에서 산탕제에서 이런 것들 중요해요. 한빛제에서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교 이름이 두 글자로 고유명사로 지칭되는 거 피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회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웃풋을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는 증거를 아웃풋을 제공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박수를 받았다고 이런 표현, 칭찬을 받았다고 표현.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좀 되게 그런 얘기 많이 우승했다 이런 표현. 운동회니까 운동회는 뭐 어때 이런 표현들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과정에 중점해 주시고 과정.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영민아 너 어떤 그렇게 공부를 잘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야 이런 영민아 너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하니?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야. 네가 공부를 그만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위치와 포지셔닝에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뭐 대표적으로 전교생 앞에서 뭐 소개를 받았다가 박수를 받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죠. 이게 뭐야?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뭐야? 표창이나 상을 받는 행위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 이거 모든 학교 공통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래. 요거는 좀 이렇게 요거는 학생의 자치활동부 부장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야. 활동부 부장이나 회장은 다 써도 돼. 앞에 이거 막 땡땡중학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 읽으면서도 애들이 이거에 기시감을 못 느끼고 이거에서 이상함을 못 느끼고 뭐 이런 걸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이런 거 써도 돼.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라고. 이것 때문에. 중학교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인연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검사, 변호사, 의사, 판사 그리고 뭐 회계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그 진로 희망을 쓸 때 사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어른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어떤 영향을 안 받았다면 거짓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해준 진로라든가 어머니,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케이스가 주도적인가라든가 스스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본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추천도서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읽어보라고 한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주도적인 느낌이 생기진 않는다 이거지. 왠지 엄마가 책을 못 읽어야 돼. 이해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느낌 나니까 그런 얘기는 줘요.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나 이거 제일 좀 무서워하는 거.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열심히 한 결과를 얻었다. 나름의 뭐 이제 유종의 미라고 하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행위를 저렇게 기술하면 안 돼. 그래서 결과를 제끼고 그냥 무조건 과정 위주로 서술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결과는 오직 실험이나 통계, 탐구한 결과물만 쓸 수 있는 거야. 아웃풋이 아니야.
자, 이제 사례 확인 시간을 조금 나눠볼게요. 요거는 그리고 좀 얘기합시다. 요 메일 주소 잘 써놓으시고, 제가 아마 오늘 끝나고 4월달 중에 여러분 전화번호 싹 다 입력해가지고 다시 카톡방 하나 팔 건데, 요 메일 주소로 자기소개서를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들었던 수업과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기반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글자 제한 없이 마음껏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글자 크기 막 키워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고보직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글자 크기 10에 말고보직으로 그냥 적당히 적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생활기록부 온라인으로 보내신 분들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글을 키보드 긁으면서 보내지 마라 진짜. 그거 좀 너무 열받아. 메일 주소 잘 적어놓고 제목을 대충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는 메일이죠.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이제 이름 적고 뭐 이제 지원학교 적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5월 4일까지니까 넉넉한데 근데 어차피 이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 의미 없잖아. 5월 4일날 제출이면 여러분 5월 3일부터 쓰기 시작할 거잖아. 뻔하지. 여러분 시험 제일 늦게 끝나는 학교가 5월 2일인가? 그쯤에는 끝나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5월 3일, 5월 4일 당일날에 써가지고 보낼 거 아니야. 다 오케이인데 쓸 때 맨 땅에 박지 말고 오리엔테이션 자료들 있잖아. 오리엔테이션 자료 1, 2, 3, 4강에 내가 맨 뒤에 내가 계속 뭔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적혀져 있고 너희들이 작성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조정을 이렇게 해서 그걸 얼기설기 붙여넣기만 해도 나름 그래도 첨삭할 만한 뼈대가 나온다. 이걸 쓰는 이유는 뭐야? 처음부터 완성본을 이쁘게 제출하라는 게 결코 아니야. 어차피 기대도 안 해. 이게 어떻게 완성본이 나오겠어.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써온 것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첨삭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백지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뭘 써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 30분을 보내면 안 된다. 쓸 게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첨삭 과정. 여러분이 시간표를 이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희망 시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거의 확정되는 순간이죠. 제가 지난주에 머리가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4월 중에 이제 이 시간대 배정이 됐다, 조정이 필요하냐 같은 것들을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때 만나자, 이때 미팅하자. 저희 지금 맞은편 건물 2층이었던 거 지금 5층으로 이사했거든요. 맞은편 여기 건물 맞은편에 교육평가연구소라고 있어요. 5층에 있습니다. 거기 면접실이랑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오셔서 첨삭을 받는 거예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 희망하자면 이제 우리가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 약속을 고정으로 해놓고 나서 매 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첨삭을 받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첨삭에 대한 초안이 저기로 보내주시면 이 5월 5일 주차부터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부터 이때부터 1대1로 첨삭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매 주마다 수행평가 같은 느낌의 과제물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더 조사해와라, 이런 책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개요는 이렇고요. 사례를 좀 봅시다. 여기 이거 보시면 눈앞에 벌써 좀 모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머리 좀 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거기 있는 건데 자기소개 샘플릿이 완성본이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고요. 선배들의 샘플 예시인데 완성본이잖아. 선배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써냐. 아유, 3줄 써와가지고 그게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쓸 때는 막 3줄 같은 거 끄적끄적 써왔어.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하고 싶은 학교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초안이 온다고. 그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로 및 도입, 학습 및 활동, 입학, 졸업 후 계획, 인성 이런 식으로 큰 박스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짰는데 일반적으로 진로 및 도입 부분 보면 동그라미 찍어 말고 이게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을 접하면서 군 네이버스를 보면서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국제연합 인권 최고 대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랑
이런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런 식으로 해보았어요. 수거문이라는 표현도 예전에 많이 썼죠. 영어 수행평가 같은 걸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인종차별을 다룬 원서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국제 이슈 토론 동아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들이 있죠. 이런 활동들이 있고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외대부 합스에 들어가게 되면 합스의 권한 기념인 이런 것들의 나의 희망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 인턴 요소는 이겁니다. 선생님 이런 플롯은 뭐예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제출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이 온몸 비틀이죠. 어떻게 하면 내 자기소개서를 한 번이라도 더 봐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온몸 비틀입니다. 그러니까 플롯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1500자가 자유야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한 번 더 띄워보려고 구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짜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합격률이 유의미한가요? 아니야. 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그냥 기계적으로 공장처럼 찍어낸 자기소개서도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름의 그런 거지. 그냥 써보고 싶은 거지.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들이 굳이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기보단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하지. 그래, 그럼 네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웃음배인 자기소개서이잖아요. 스타트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있어요. 영화 인트로냐고. 근데 환경 지킴의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이제 뭐 스타트 부분과 끝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느낌의 멘트를 통해서 이제 오버비트를 하고 있는 과정. 나는 기승전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형태로 내가 입학 후에 이런 걸 할 거고 음성적인 부분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과정이죠. 이게 옛날 자기소개서인 게 여기 보면 공부하였다까지 한 4줄 정도가 그냥 공부 방법이에요. 성적이 꾸준히 올랐으면 하는 멘트도 되게 나쁜 멘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되게 옛날 자기소개서. 근데 일단 플롯 때문에 이건 구성 때문에 들고 온 자기소개서의 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얘를 보면서 이걸 따라하는 건 사실 나이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기소개서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이게 지금 플롯이 좀 특이한 애들 거를 좀 눈에 띄는 걸 자꾸 들고 오다 보니까 스타트가 자꾸 이래. 목표는 100%, 지금까지 30%. 이걸 쓰는 여러분의 선배들은 저녁에 이걸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더블패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공동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이 계속대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아닌 보편적인 사실을 쓰면서 약간 호기심을 유발을 좀 하고 있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한 사례 기사를 읽고 연속적 개인적 경험이야. 괜찮네. 호기심이 생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통계학의 사회적 요인을 들었는데 사회 데이터 분석과 미래의 흐름을 잡는 열쇠라는 확신을 가졌고 데이터 방사를 공개되었다. 데이터 방사를 공개된 진로와 도입 부분을 앞부분에 쓰고 있죠. 통계분석 연구의 카페 가입 기초적인 지식을 달린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 분석하는 실무적인 공부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블라블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서울대학교 오희석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기도 하고 여론의 대선 결과 조작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학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실제로 뭐 이런 SPSS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률, 비확률, 표벌 추출법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되게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냥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들을만 했다. 그래서 입학 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내 인성은 이래요. 이런 거. 이것도 이런 비슷한 사례죠. 되게 비슷하게 여기 이제 공장에서 좀 찍어놓은 듯한 영역이에요. 이것도 괜찮은 사례입니다. 무죄 추정에 대한 연구, 무죄 추정 경우에 대한 소고 등에 대한 논문, 페이퍼 읽어가지고 전공한 케이스고 학생 자치 법원에 대해서 변호사 활동하는 것들, 학교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것들 큰 구성과 플롯을 두고 나와 진로가 유사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은 뼈대가 나올 거예요. 뭐 100기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레퍼런스로도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영감을 주거든 선배들에 대해서 행동을 항상. 정치 대성이나 시끌시끌하죠.
정치인을 꿈꾸고 싶어. 이게 웃기잖아. 정치? 아니 중학생이 정치인을 꿈꾼다고? 뭐지? 근데 이거 보면 꽤 재밌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 빈곤층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되고, 그치? 근데 이러한 현실들을 실제로 좀 바꾸려고 한다면 정치인을 좀 해야겠다. 정치외교학과 진학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라고 좀 하하호하고 약간 비웃을 것 같은 게 좀 들어간다. 꽤 진중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반에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영자신문 부분을 보면서 문법에 대한 중요성, 블라블라블라. 이게 북일보가 되게 특이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북일보 수련을 남학생들이. 북일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이 글을 참 못 쓴다는 거예요. 야, 니들 글 못 쓰잖아. 스토리 잘라니까 머리 아프지? 이렇게 좀 뭐뭐함 이런 식으로 나열해도 되니까 네가 한 거 좀 다 써봐. 이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1년에 한 2년 정도씩 나와요. 선생님 스토리 구성하기 너무 어려워. 그럼 일단 나열해가지고 와봐. 네가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신의학과 교수 여기 있고 학교 수업 시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활동이 발전해 나가는 대표적인 샘플 예시예요. 개인적으로 좀 저런 플로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게 배우는 건 누구나 다 배웠다 이거야. 학교 친구들도 다 같은 걸 배웠잖아. 근데 얘는 이제 뇌 과학이나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서와 뇌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요 멘트가 이 멘트 작성이 필요한 거야. 이 멘트가 뭘 배운 후까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 배운 걸 기반으로 새로운 활동이나 어떤 탐구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멘트가 필요하다. 근데 그 호기심을 그럼 가지려면 뭐 해야 돼?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자꾸 세뇌를 걸어야 돼. 나는 외교에 관심이 있어. 그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외교에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심지어 막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외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요즘 과일 엄청 비싼 거 아니겠나? 선생님 막 삼겹살을 쉽게 집는데 파프리카 못 집겠던데. 파프리카에 막 4,500원 넘어. 사과가 요즘 14,000원이잖아요. 집에서 사과 깎아 먹으면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누가가 참 좋은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흘려주고 누군가는 그냥 돼지고기가 싸니까 좋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꿈이 외교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라던가 이렇다면 이제 막 외교를 꿈꾸는 친구는 이러한 어떤 물가의 원인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영양학 쪽이나 화학 쪽을 꿈꾸는 친구가 생명공학을 꿈꾸는 사람이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생명공학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네, 외교적인 정책으로 이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면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을 꿈꾼다면 이런 과일이나 야채 가격의 폭등이 이러한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의 영양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려면 끊임없이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비트는 거죠. 상황이 주어져 있고 이 상황을 나의 꿈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걸 훈련해야 된다. 그걸 선생님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재거리를 지금처럼 계속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있어? 너의 꿈은 이거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탐구해보면 어때? 선생님은 한 10개 뱉으면은 7개는 헛소리고 한 3개만 거짓말 하거든? 막 던진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3개를 잘 들고 가서 자기소개서 써주면 되는 거야. 중간에 파기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 국제인권변호사 이것도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보고 앞으로 나 뭐 할 거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샘플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죠?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듀션 그 중간에 분위기 환기하려고 하는 넣어놨지 씬, 샷, 원 꿈을 갖게 됩니다. 태과, 샷 꿈이 프로듀서, PD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구성하고요. 열심히 해놓으신 분으로 나영석 작가라든가 이런 양반들 막 만나면서 그런 인터뷰도 막 다니고 막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영상의학과 전문. 그래서 이제 학교생 샘플 같은 경우에 학교생이 자기주도 역량, 학습 역량을 어필하는 걸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느냐. 나는 이런 도덕 시간에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신문 스크랩. 요즘은 이제 신문 스크랩을 이제 종이 신문을 몰려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 블로그나 구글을 드라이브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그 주소 링크 같은 거 붙여넣기를 통해서 나만의 이제 스크랩 어떤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소아청소년과 의사 뭐 이런 것들, 뇌과학자 여기 진로 엄청나게 많고 진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꿈에 대한 연결고리를 학교 활동과 기타 등등으로 찾고 있는지를 샘플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몇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제가 드린 요 생기부 자기소개 샘플을 외부로 웬만하면 이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장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중간고사 끝나고 아니면 미리 써놓거나 제출한 다음에 좀 까먹고 있어도 되고 자기소개 전점 뼈안을 잡아서 뼈대를 잡아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5월 달에 뵐 거고요.